잘 들리죠? 네, 정석. 13단원 연립방정식에 그 연습 문제가 남았죠? 안 해도 되겠죠? 정 원한다면은 2교시 때 녹화 끊고 잠깐 풀도록 하죠 뭐. 알겠지? 일단 14단원에 있는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부등식 중에서 내가 아마 14-4번? 까지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는 다 풀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푸는 방법 정도만 설명했죠. 그쵸?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얘들아? 너희들 풀 수 있을 거야. 기억나요? 어쨌든 1차 부등식을 풀어서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크다 작다 그려서 겹치는 부분 찾아서 해를 적는 거. 끝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굳이 풀지 않더라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떠넘겼습니다. 맞죠? 그래서 14-4번까지는 했다고 칠게요. 더 안 풀어도 되겠죠? 14-5번부터 해서 5번, 6번, 7번 8번까지 하면은 어이구 세상에. 9번까지구나. 5개 하면은 14단원이 끝나요. 오늘 끝낼까요? 5문제밖에 안 푼다는 얘기인데 5문제나 풀어? 에라이. 214쪽에 있는 기본 문제 14-5번 문제. 연립분응식의 해가 다음과 같다면 A, B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쉽죠? 자, 일단 3x 더하기 4 좌변은 그대로 쓰고 우변을 어차피 분배할 거 아닌가? 그치? 분배해서 적읍시다. 그럼 17 빼기 5니까 12 플러스 5x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우변을 분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래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 분배해서 쓸게요. 1 빼기에 3x 빼기 3 이렇게 되겠다. 그치? 는 2a보다 크다. 요 연립부등식의 풀란 얘기인데요. 밑에 뭐 a가 있다 한들 뭐 1차 부등식 뭐 문자 있는 게 뭐 대수야? 그치? 기본적인 건 항상 뭐였어? x항을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플러스 5x가 이항됩니다. 마이너스 5x니까 좌변 몇 x죠? 마이너스 2x. 그치? 플러스 4가 이항되면 우변 마이너스 4 되니까 우변 얼마입니까? 8 되겠네. 첫 번째 식은 다음과 같이 변하죠? 양변을 뭘로 나눠요? 마이너스 2로. 그치? 그러면 x가 어떻게 나오겠어? 마이너스 4보다 뭐하다? 크다. 방향 바뀌는 것도 이해가죠?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그쵸? 1번을 풀면 다음과 같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여기 1 빼기 3 여기 이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이항되면 플러스가 될 거예요. 우변이. 그쵸? 그러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3x고 우변은 2a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얘는 뭘로 나누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 x는 방향 바뀌어서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2 이렇게 풀리는 거죠. 이해가죠? 아니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지금 보다시피 문자가 뭐 a가 들어갔을 뿐이지. 1차 분홍식 푸는 건데 뭐 어때? 그래서 따라서 요거 두 개 나왔는데요. 해가 연립부등식이니까 두 개 겹치는 부분 찾는 걸 거야. 하나는 뭐보다 크다 이런 거고 하나는 뭐보다 작다 이런 건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해가 이만큼만 나오지 않을까? 그치? 왜냐면 해가 B부터 4까지 나온대요. 보다시피. 그쵸? 이 해가요 B부터 4까지 나온대요. 해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B고 누가 4인지 알겠죠? 누가 B예요? 요게 B겠네. 그치? 누가 4예요? 요게 4겠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일단 B는 마이너스 4인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저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2가 이제 4 나오면 됩니다. 분자인 2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2가 나오면 되니까 2a가 마이너스 14, a는 마이너스 7 나오겠네.
이렇게 해서 A값과 B값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죠? 1번이야 뭐 간단한 거니까 별로 추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2번은 연립부등식이 이제 직렬처럼 생겼죠? 5 빼기 요거 이제 분배한다고 치면은 2x 빼기 6 될 거예요. 그쵸? 가운데는 A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7x 더하기 14와 6 빼기 12x다. 그치?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분배했을 때. 얘가 해가 없도록 해야 된답니다. 해가 없도록. 이렇게 직렬로 나와 있는 거 병렬로 어떻게 고친다 그랬죠? 1번, 2번 이렇게 하나. 그치? 그리고 2번, 3번 이렇게 하나. 기억나죠? 네,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첫 번째 빨간 부분을 따로 써보면 일단 이게 마이너스 1 빼기 2x구나. a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해가죠? 빨간 부분 쓰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x 쓰고 넘기면은 a 더하기 1. 양변을 뭘로 넣어요? 마이너스 2로 넣는 거지. 그럼 x는 어때?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1보다 뭐하다? 크다. 방향도 바뀌고요. 그렇잖아. 이게 지금 이거 중2 버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다 뭐다? 나 때는 중2 교과 과정이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이해가지?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어. 그치? 파란색 부분을 풀면은 A가, 자,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5x 더하기 20인가 봐요. 그쵸? 그쵸? 그러면 5x가 좌변, 우변은 20 빼기 A 있을까? 양변을 5로 나누면 x는 5분의 20 빼기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이해 갔죠? 여기가 이해 갔죠? 네, 그래서 빨간 부분 풀고 파란 부분 풀어서 다음과 같은 해를 각각 구했습니다. 자, 이 연립부등식이 해가 없어야 된대요. 요거 빨갱이를 먼저 그려볼게요. 빨갱이. 빨갱이. 빨갱이는 이런 거지.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어느 눈금, 그게 정확하게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일 거야. 그치? 이 눈금 기준으로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빼고 이 오른쪽에 색칠하는 게 빨갱이에요. 이해가요? 이해가죠? 이 파랭이 부분, 파랭이 해가 얘인데요. 얘는요, 얘 미만이니까 얘 눈금 빼고 왼쪽을 색칠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근데 얘와 비교했을 때 이 눈금은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 이 눈금, 그러니까 이 네모 친 거라고 할게요. 그냥 이 네모가 여기에 있으면 될까요? 여기에 있으면 이보다 작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 요만큼의 해가 나와버리죠. 문제는 해가 없다고 했는데, 그치? 요 네모 친 게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네모 친 게 여기에 있으면 어떨까? 여기 있으면. 네모 친 애가 여기 있으면. 어쨌든 얘는 이거보다 작다는 거니까 여기 동그라미 치고 왼쪽 색칠하는 거니까. 해가 없네? 맞네? 이해가? 그러니까 이 네모 친 부분이 여기에 와도 싹 가능해요. 이해가요? 네모 친 애가 여기에 오면요. 얘보다 왼쪽에 오면요. 여기 어차피 색칠 안 할 거고 왼쪽으로 쭉 갈 거니까 얘랑 그냥 겹치는 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네모 부분은 요건 안 돼. 얘보다 오른쪽에 오는 건 안 돼. 근데 얘랑 같은 곳에 오는 것도 가능해. 얘보다 왼쪽에 오는 것도 가능해. 이해가? 이 네모친 부분이 얘 기준으로 같아도 되고 작아도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이 연립부등식은 해가 없는 게 맞다 이거죠. 이해가? 따라서 어떻다는 거야? 5분의 20 빼기 a라고 하는 이 파란색 네모 부분은 제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1 기준으로 작아도 되고 같아도 돼요. 이거 이해가요? 이해가요? 눈금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세 개의 분류로 나눈 거야. 기존 눈금 기준으로, 기존에 내가 이미 표시한 빨간색을 표시한 저 눈금 기준으로 오른쪽에 오는 건 안 되지만 그럼 해가 나오니까
같거나 왼쪽에 있는 건 가능해요. 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요 식이 성립을 합니다. 요걸 풀면 우리가 이제 A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거죠. 문제가 그거잖아. A의 범위, 뭐 최대값을 구하시오. 분수 모양이네. 양변에 10을 곱할까요? 그냥 10? 그러면 좌변 같은 경우는 2가 남으니까 40 빼기 2A. 양수니까 그냥 안 바뀌죠. 10 곱하면은 분자가 마이너스 5가 남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5A 빼기 5입니다. 이거 이해 가요? 이항하면은 3A, 이쪽은 마이너스 45인가 봐. 그럼 A는 마이너스 15 이하네, 이렇게.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5 이하 값만 가질 수 있으므로 최대값은 마이너스 15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현 중3 기준으로는 너무 쉬울 겁니다. 예전 교육과정으로 중2 때 배웠던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3학년 눈높이에서 본다면 사실 되게 쉽죠. 고1 눈높이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쉬운 거죠. 그런데도 못 푸는 친구가 제법 될 겁니다. 왜냐면 실전 문제는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또. 이건 이해 가죠? 14-6번. 네, 이 정도는 돼야 고등학교용 부등식인가봐. 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잖아. 지금은 절대값 기호뿐이지만 나중에는 가우스 기호도 나오게 돼요. 1번은 1보다 이 절대값 x 빼기 3이 더 크고 2보다는 작다를 푸시옵니다. 일단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은 여러분도 이미 배웠던 것처럼 절대값은 어떻게 풀지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약간 좀 빠르게 약식으로 좀 빠르게 간단하게 푸는 법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약식으로 풀거든요. 간단하게. 정석적으로 푼다는 건 이런 거야. 이 절대값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를 바꿔 나온다며. 그치? 따라서 x 빼기 3이 0 이상일 때와 x 빼기 3이 0 미만일 때를 일단 크게 나눠서 풀 겁니다. 이렇게 1번은 이걸로, 2번은 이걸로. 이거 이해 갔어요? x 빼기 3이 0 이상이다 라는 얘기를 바꿔 말하면 이거는 x가 3 이상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x 빼기 3이 0 미만이야 라는 뜻은 x가 3 미만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고요. x가 3 이상일 때 저 부등식 자체가 어떻게 이제 바뀌죠? 절대값 기호가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바뀌죠?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절대값 기호가? 이거 이해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 아까 병렬처럼 요거 찔끔 푸는 것도 물론 배웠지만 x가 지금 보다시피 가운데밖에 없어. 양쪽은 다 숫자고. 일단 쉽게 푸는 거 있지? 양변에 3을 더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왼쪽은 4, 가운데는 x, 오른쪽은 5일 거 아니야. 1번을 풀면 다음과 같은 해가 나와요. 그쵸? 이해가죠? 그럼 실제의 해는 뭐라고 쓰는 거죠? 실제의 해? 이거 그대로인가요? 실제해도 연립을 푸는 겁니다. 얘와 얘를 연립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야 니들은 지금 이걸 푼 거잖아. 이걸 푼 게 아니고 이걸 푼 거잖아. 얘가 이 식이 되려면 이 조건이 먼저 성립을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 조건 하에서만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답 역시 이 조건 하에서만 푸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정답으로 적는 게 아니라 물론 정답은 4와 5 사이가 나오겠지만 4와 5 사이라는 정답과 이 3 이상에서라는 이 두 개의 부등식을 같이 만족시키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제 4와 5 사이죠. 물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해가 나올 때는 요 범위에서 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2번도 같은 방법으로 푸는 겁니다. x 빼기 3이 0보다 작으면요. 절대값 아닌 음수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 나온다며. 그치? 그러니까 저 식 자체가 1, 2 얘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가운데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거 이해가지? 이거 이해가지? 3을 없애려면은 일단 빼기 3을 하면 될 거야. 그치? 이쪽은 마이너스 2, 이쪽은 마이너스 1 되겠지. 그치? 요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려면요. 마이너스 1을 나눈다 혹은 마이너스 1을 곱한다 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치면은 1을 마이너스 1은 1이 플러스 2는 2가 마이너스 x는 x가 될 거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힌 모양 나올 거예요. 이렇게 1과 2가 위치 바뀌어서.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해입니까? 실제적인 해는 이 조건하에 해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1과 2 사이라는 해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게 다 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랑 겹쳐야 돼요. 3 미만 중에서 요게 답이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겹치는 게 이만큼 그대로니까 일단 1과 2 사이가 나오겠죠. 정답은 이 두 개입니다. 예 또는 제. 1과 2 사이 혹은 4와 5 사이면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한다 이겁니다. 이해가죠? 너무 귀찮아. 한 10줄? 5줄? 이쪽 3줄? 이쪽 3줄? 이쪽 2줄? 5줄? 길게는 한 7, 8줄? 너무 귀찮지? 이거를 단 2, 3줄 만에 풀어보겠습니다. 알아두는 게 좋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는 3이야. 이거 어떻게 풀까요? 배웠어.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 x는 3이야. x는 어떤 숫자죠? 고민을 해. 뿔마 3이지 뭘. x가 플러스 3이면 만족하지 않아요? x가 마이너스 3이어도 만족하고. 이해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혹시 이건 어떤 줄 알아? 절대값 x는 마이너스 2. 이거 어떻게 풀게? 못 풀어요. 없다죠. 절대값이 어떻게 음수가 돼? 헷갈리지 말라고. 뿔마 2가 아니야 정답이. 그렇지? 절대값은 무조건 0 이상만 나오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가지고 헷갈리지 마세요. 양수일 때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답을. 그렇죠? 음수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해가? 0은 어때? 그럼 0은? 불안하니까 너 시켜봐야지. 어떻게? 0은 어때? 0이에요. 0밖에 없어요. 이해가죠? 자, 방정식은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모양일 때는요 보통 이 방법을 써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안 푼다 이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예를 들어서 절대값 2x 빼기 3이 5를 푸시오. 이게 양수면 얼마고 그냥 안 풀어요. 그냥 2x 빼기 3은 뿔마 5 이렇게 푼다는 거죠. 2x는 3 뿔마 5. 즉 2x는 8 또는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4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보통. 이해가요? 이해가냐고. 이거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안 나눈다고. 5 하면은 그냥 뿔마으로 놓고 푼다고 이렇게.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방정식도 이렇게 푸는 것 마냥 부등식도 이렇게 푼다 이거야. 자, 부등식은 이제 빨간색으로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절대값이라는 게 수직선에서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절대값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돼. 0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가거나 왼쪽으로 3만큼 가면은 딱 거리가 3 나오는 지점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요? 거리가 3 나오는 곳은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 이런 뜻이죠. 그럼 거리가 3보다 작아지려면요. 요 사이에 있어야죠. 그래야지 여기 x가 이렇게 있어야지 요 거리가 3보다 작죠. 또 무슨 얘기야? x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사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간다고? 가요. 가요? 이해 가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졸려요? 비가 와서 그런가요? 이걸로 녹음하니까 그래도 소리가 잘 들어가더라. 야 나는 들어봤어?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노래방 마이크 말고 이걸로 하는 거. 알겠어요. 노래방 마이크보다 이게 훨씬 더 잘 들어가고 소리가 더 크게 나오더라고 확실히. 이거 이해 가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이거 바꿔 해볼까요?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왼쪽 아니면 x는 플러스 3보다 오른쪽. 그래야 거리가 3보다 커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건 어떨 것 같아?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대. 없답니다.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건 어떨 것 같아요, 해가? 없어요. 어? 뭐라고요? 없어요. 절대값이 음수보다 크다. x는요. 모든 실수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x에 무엇을 대입해도 음수보다 크지 않아, 절대값 쪽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부등식은 얘를 이용해요, 보통. 하나밖에 없을 때, 절대값 기호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해가? 그럼 조금 머리를 굴려볼까? 더 굴려, 머리를. 야, 절대값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건 어떨 것 같아요? x가 거리 개념이니까 거리. 야, 여기 배방에서 1km 떨어진 거 초과, 2km 떨어진 거 미만. 그게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것처럼 거리가 1보다 크고 2보다 미만인 곳이 양수 쪽에서는 여기일 거고요. 음수 쪽에서는 여기예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해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응? 아, 깝깝하다 진짜. 아니, 야, 원점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가 어디에 있어야지 거리가 1과 2사가 되겠냐? 원점부터 거리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힘들어요? 생각이 빡빡 안 나요, 한 번에? 얼마나 잘하나 볼까? 이거 어떨 것 같아요? 해가? 양수는 그대로? 뭐래? 아닌가? 답을 내라고, 답을. 답이 뭐냐고.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네. 아이 새끼들 보소. 야!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내겠잖아. 이거 어떻게 돼요, 해가? 생각해봐. 그렇죠. 이쪽은 뭐예요? 페이크죠, 이 새끼들아. 절대값이 마이너스보다 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만 푸는 거야? 얘만 푸는 거야. 정답이 뭐야? 마이너스. 이거죠. 이해 가요? 어려워요? 곰곰이 생각해봐.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봐. 이해 가요? 왜? 이거 뭐 어려워? 절대값이? 이거 기초편인데 기초편.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가능하겠어? 쌉 가능? 자, 그럼 적어봅시다. 저거. 가운데는 절대값이고 1과 2입니다.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응? 가운데는 절대값이고 좌우가 1과 2입니다.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저거. 에라이 씨. x 빼기 3이 1과 2 사이이거나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죠. 이해가요? 이거잖아 이거. 치환한다 생각하던가. 정 안 되겠으면 치환을 해. x 빼기 3을 t라고. 이거잖아 이거. 이해가? 그럼 이거 풀면 이거 3씩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4와 5 사이. 5. 얘는요? 3씩 더하면 1과 2 사이. 답 나왔네. 두 줄 만에 답 나왔네. 이렇게 푼다 이거지. 이런 문제들은 보통. 이해가? 이걸 아까처럼 풀면 이만큼 풀어야 돼. 이만큼을. 그렇지 않니? 근데 보통 이렇게 푼다는 거죠. 이걸 이해해서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 생각을 해봐. 절대값이 거리라니까.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 거리가 1과 2 사이가 있어야 돼.
오른쪽으로는 1과 2 사이죠. 말 그대로. 왼쪽으로는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사이겠죠. 이해가지? 쉽잖아. 거리로 이해하니까 거리. 외울 필요가 없잖아. 3개짜리는 원래는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2개짜리는요. 2개짜리 푸는 또 스킬도 하나 있긴 한데 벌써 그걸 알려줬다간 여러분 머리 터질 테니까 2개짜리는 정석으로만 풀게요. 2개짜리를 아주 재밌게 푸는 법은 하나 있긴 한데 옛날에 내가 아프리카 TV로 이 2개짜리 푸는 걸 내가 되게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 그걸 본 이제 시청자들이 학원에 가서 그걸 써먹었대요. 학원 수업 시간에. 그랬더니 그 학원 원장이 혼냈대요, 애들을. 잘 모르면 쓰지 말라고. 맞는 얘기야. 잘 모르면 쓰면 안 되지. 잘 아는 친구들은 저걸 또 쉽게 푸는 법이 하나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거는 지금 알려주긴 좀 그렇고 나중에 16단원을 하고 나서 하다 보면 아마 조금 더 기가 잘 갈 거예요. 16단원 하고 나서 하면. 정석대로 풉시다. 이게 절대값 2개 있는 거 푸는 거 기억나요? 어떻게 했는지? 아까처럼 절대값이 1개밖에 없으면은 2갈래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그쵸? 절대값이 2개는요? 몇 갈래로 이거 나눠요? 4갈래. 웃기고 있네. 3갈래. 3갈래? 3갈래야. 기억 안 나? 에이. 왜 4갈래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이게 또 들어가면 또 깊숙이 들어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4갈래로 푸는 게 맞아요. 문자가 서로 다르니까요. 다시 할게요. x도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이면은 준 부등식은 절대값 x 절대값 y 이겁니다. 이거 이해 가요? x는 0 이상인데 y는 0 미만이면요 x 빼기 y는 5 미만이다. 이거일 겁니다. 이것도 이해 가요? x는 음수인데 y만 0 이상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5 미만이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도 이해 가요? x 음수고 y 음수면 마이너스 x 빼기 y는 5 미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해 갑니까? 이 4개의 식이 서로 다 다르죠. 그래서 쟤는 4개로 나눠서 푸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눈 이 4개가 4분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잘 보면 1사분면, 4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등호를 제외한다고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4분면별로 다른 걸 그리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 건데 이거 자세한 건 모른다 쳐도 어쨌든 이게 얘같이 다른 문자인 경우는 4개가 나와요. 이해 가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흉내내 볼게요. 이거를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2가 5 미만이다. 이거를 x 더하기 1도 0 이상이고 x 빼기 2도 0 이상이면은 x 더하기 1 더하기 x 빼기 2는 5 미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x 더하기 1은 양수인데 x 빼기 2가 음수라면 앞에 거는 그대로 나오겠지만 뒤에 건 반대로 나올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요? 앞에 거는 음수고 뒤에 게 x 빼기 2 이게 0 이상이면은 앞에 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고 뒤에 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요? 앞에 것도 음수고 뒤에 것도 음수면 마이너스 x 빼기 1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요? 선생님 이 4개씩 다 다른데요? 그건 맞는데 이걸 만족하는 x가 실제로 없어요. 2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1 미만. 그런 x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 이걸 만족하는 x 자체가 없어. 다시 할게. 야, 정답은 이거 2개와 얘까지 만족해야 답인 거야. 이렇게. 이 조건 하에서 얘를 풀어 나온 답이기 때문에 이거 다 만족해야 돼요. 3개를. 이해가요? 근데 이 3번째 케이스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2 이상이면서 뭔가를 만족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이 자체가 벌써 없으니까. 그 3번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뭐야? 풀이할 필요가 없는 게 돼요, 얘가. 그래서 3개로 나눠서 풀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그런 원리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 뭔 말인지 얘가? 자, 다시 할게. 요게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 거는 x가 얼마일 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1이면 0이고 마이너스보다 크면은 양수고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음수고. 이해가요? 얘가 0 될 때는요, x가 얼마일 때? 2일 때죠. 2를 기준으로 x가 2보다 크면은 양수고 작으면 음수예요. 이해가요? 그럼 수직선에서 마이너스의 기준으로 왼쪽일 때와 오른쪽일 때에 따라서 앞에 있는 절대값이 바뀔 거고 2를 기준으로 작을 때와 클 때에 따라서 뒤에 있는 절대값이 바뀔 거예요. 결과적으로 x는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바뀌겠네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어때요? 3개의 부분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 3개가 이거예요. 옛날에 처음 설명할 때는 이걸로 설명했던 겁니다. 이해가요? 다시 할게요. 절대값이 2개 나왔습니다. x의 범위를 몇 개로 구분해서 풉니까? 3개로 구분해서 풉니다. 절대값이 1개입니다. x를 2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풉니다. 절대값이 1개, 거꾸로 풀배가 있으니까 절대값이 1개입니다. x를 2개로 나눠서 풉니다. 절대값이 2개입니다. x를 3개로 나눠서 풉니다. 절대값이 4개면요? 5개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10개면요? 11개. 100개면요? 101개입니다. 하나 더 많습니다. 같은 문자일 때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문자일 때, 아까처럼 x, y 이럴 때는 나올 때마다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는 거예요. 계속 x, y, z 이러면은 8개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런 거야. 그 했는데 이거 참 골치 아프군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걸 나눠서 풀 겁니다. 어떻게 나눠서 푼다고요? x의 범위를 총 3개로. 첫 번째 케이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 x가 2 이상일 때. 두 번째 케이스, 가운데 있을 때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일 때. 세 번째 케이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케이스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요거 3개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2 이상이면 절대값 둘 다 안에 있는 게 다 양수 아닌가?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럼 그냥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겠죠. 이렇게. 이해 가요? 이게 아까 내가 적은 첫 번째 케이스였던 거야. 그 4개 중에. 그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푼다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예전에 방정식 할 때 한번 했는데 정신줄로 3명이 결석을 하니까 얘들 머리가 갑자기 7분의 3으로 IQ가 줄어들었나? 비가 와서 그런가? 마탱이 가슴? 뭘 두리번두리번. 이해가요? 실제로는 이거 2x고 마이너스 1 넘어 플러스니까 6대이니까 x는 3보다 작다네. 자, 정답은 어떻게 정답이었죠? x는 2 이상이라. 응, 이거와 이거에 이때 딱 쓰는 용어가 있어. 교집합 이런 용어가 있는데 아직 집합을 안 배워서 겹치는 부분이죠. 2 이상 3 미만. 안 그래도 다 이해가요? 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좀 나올 겁니다. 자, 일단 x가 2보다는 작아요. 그럼 뒤에 있는 절대값은 음수입니다.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절대값은 양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고요. 뒤에 절대값은 이렇게 바뀌어 나옵니다. 이거 이해가죠? 자, 얘를 그냥 소거해버리면 어떻게 나와? 식이? 사라지니까 3은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잘 이해 못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사라진다를 이렇게 쓸게요. 0 곱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사라진다는 뜻 아니야 x가? 그치? 자, 질문은 이거죠.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옵니다. x에 무엇을 넣어도 3은 5보다 작으니까 해가 뭐예요? 모든 실수입니다. 얘는 해가.
그렇잖아. x에 무엇을 넣어도 0 곱하기 x에다가 3을 넣으면 3이잖아. 5보다 작다. 만족하잖아. 아, 부등식이 해라는 게 뭐 별거 있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거 다 해 아니에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자, 근데 정답은 뭘 정답했어 이 새끼들아. 얘랑 얘랑의 겹치는 부분 쓰는 거라며. 그럼 뭐라고 써야겠냐? 실수 전체랑 얘랑 겹치는 부분 누구겠니? 얘겠지. 안 그래? 두 번째 걸 풀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거 이해가 안 가는 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0 곱하기라고 썼다는 거 잘 주목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해 갔죠?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저 두 개씩이 다 음수죠? 그럼 앞에도 마이너스 x 빼기 1, 뒤에도 마이너스 x 더하기 2, 5보다 작다 이렇게 보고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4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음수로 나누는 거죠. x는 마이너스가 크다 나올 겁니다. 해는 어떻게 쓴다 그랬죠? 조건과 이 결론의 겹친 부분 누구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은 애들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지금처럼 1번에서도 해가 나오고 2번에서도 해가 나오고 3번에서도 해가 나왔기 때문에 3개가 다 답입니다. 3개를 저렇게 쓰려고 봤더니 놀랍게도 얘네가 연결이 돼요. 첫 번째 해 2부터 3 전까지도 해. 두 번째 해 마이너스 1부터 2 전까지도 해. 세 번째 해 마이너스 2 초과에 마이너스 1 미만도 해. 그럼 결국은 이 세 개의 색칠 부분이 쭉 연결돼 버립니다. 쭈르륵. 이해가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이 다 해입니다. 결론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 있는 애들이 다 해가 됩니다. 이해가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에?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알딸딸해요? 김씨 졸려요? 김투 넌 김원 넌 김투야. 가나다 순이니까 얘는 김미음이고 너는 김지읒이니까 네가 김투야. 김투 졸려? 에? 카페인 중독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정신 차려. 중3짜리가 벌써부터 카페인 중독이면 어떡해. 나처럼 사과 중독 뭐 이런 거 괜찮아. 애플 중독. 아 맛있다 달달하다. 이거 이해 가요 안 가요? 신양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네. 이거를 지금 보다시피 이게 이제 가장 정석적인 풀이인데 보다시피 한 10대줄 하네 그치? 10대줄 이거를 단 한 3-4줄 만에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또 알려줘? 말어? 알려줘 말어. 박씨 알려줘 말어. 알려줘? 근데 이거 하려면은 하나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비슷한 거는 중3 때도 중2 때인가 비슷하게 나오긴 해요. 수직선에서 2부터 6까지의 이 거리는 얼마일까요? 602. 600이 얼마? 2. 602가 2야 이 새끼야? 아 4. 미쳐버리겠다 진짜. 이 거리가 4인데요. 4가 어떻게 났다고 좀 전에? 602에서 2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2랑 6이랑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 우리가 알잖아. 6이 더 큰 거 알잖아. 그치? 근데 누가 더 큰지 모를 땐 어떻게 할까? 예,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절대값입니다. 이러면 돼요. 누가 큰지 모를 때는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16단원에 나오는 건데 수직선 위에 A가 있고 B가 있어. 이렇게 두 점이 있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이런 거예요. 그림이 이게 맞다면 B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B가 더 큰 게 맞아 사실은. 그치? 그림이 이게 맞다면 B 빼기 A일 텐데 이 그림이 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빼서 절대값을 씌우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요? 이해가요? 하나가 2고 하나가 6이면은 6 빼기 2지만
하나가 5고 하나가 마이너스 1 이러면은 큰 게 5잖아. 그치? 그러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할 때 헷갈리면은 일단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돼. 무조건 양수니까. 이해 가요 이거? 네. 이걸 이해해야 내가 저걸 써먹지. 잘 봐잉. 일단 이 풀이는 남겨놓고 여기다 밑에 따로 풀자. 잘 봐. 절대값 x 더하기 1은 절대값 x 빼기 마이너스랑 같은 겁니다. 이해가요? 네. 이해가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마이너스 1부터 x까지의 거리란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요? 절대값 x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모양 때문에 이걸 빼기를 붙인 거예요. 일부러 더하기 1을 빼기 마이너스 1로 봐서 봐봐. 두 개를 뺀 다음에 절대값 아니요. 이게 뭐겠냐고. 이게 두 사이 거리 아니야? 뺀 다음에 절대값 있잖아. 지금 보다시피 거리 아니야? 이해 갔어? 네. 그럼 두 번째는 절대값 x 빼기는 뭐야? 누구부터 누구까지 거리야 이게? 200. 2부터 x까지의 거리야. 이해 가 안 가? x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부터 2까지 거리를 잰 거야 지금. 그 거리 둘을 합쳐서 5 미만인 거예요 지금. 이해가? 이 거리 둘을 합쳐서 5 미만이를 풀어라 라는 뜻이야 이게. 이해 갔어 안 갔어? 어? 잘 생각해봐 얘들아. 잘 생각해봐. 머리가 많이 필요해.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있을 텐데 잘 봐봐. x가 요 사이에 있잖아 x가.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요거고 두 번째 거는 요거야. 이해 갔어? 다시 할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인 거야. 이해 갔어? 두 개 더하면 거 얼만데?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냐고요? 무조건 3이죠. 5보다 작죠. 그 무슨 얘기야? x는 요 사이에 존재해도 가능하다. 이해가? 어디에 있더라도 어쨌든 1번과 2번의 합은 3이니까 5 미만이니까 만족하거든. 이해가? 네. 이해가? 잘 봐봐. 이 경계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요만큼 A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X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이제 X가 여기 있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1번은 얼마만큼이야? 1번은 이만큼의 뜻이야 이게. 이게 이해가? X부터 마이너스까지의 거리. 이해가? 2번은요? 얘부터 얘까지 거리예요. 이거 이해가요? 에? 네. 이건 네. 지우고 아이씨 알아들었어? 집에 가서 영상 다시 돌려봐. 2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벗어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번은 x가 있으니까 얘부터 얘까지 거리고요. 2번은 얘부터 얘까지 거리잖아요. 그쵸? 요 거리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a라고 놓을게요. 요거 우리가 3인 거 이미 알고 있고. 그럼 1 더하기 2는 뭐예요 결국? 1 더하기가 뭐란 얘기야? x 마이너스 1. A. 응? a랑 3이랑 3 더하기 a랑 더하는 거지 이 새끼야. 아, 네. 이거는 3 더하기 a고 요거는 a니까. 이해가? 예. 이게 1번 거리고 이게 2번 거리 아니냐고. 더해서 5 미만이라면 이거 풀면 a가 얼마야? 1. 1보다 작다. 그치? 네. 뭔 얘기인 줄 알아? 여기서 1 미만만큼만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그게 누구겠어? 3. 3이죠. 똑같이 반대로 여기도 한 칸만 더 가면 돼요. 얼마겠어? 마이너스 2죠. 따라서 x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죠. 이렇게. 이해가? 이거 이해가 풀이? 이러면은 보다시피 한 두 줄이면 풀어요. 저렇게 열댓 줄 안 쓰고 잘만 이해하면 얼마다 금방 나옵니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집에 가서 다시 해봐잉. 야, 이 정도를 능수능란하게 할 정도면은 막 학교에서 1등급이 나오지 안 나오겠냐 그러면? 야, 이것도 하라고 시키면은 어버버버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저거는 못해 아예.
저 풀이는 아예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거를 저게 뭐예요? 이런다고. 저걸 이해하고 저걸 정말 능수능란하게 쓸 정도면은 1등급은 당연한 거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저거. 할 수 있겠어? 흉내라도 낼 수 있겠어? 내가 이걸 설명했더니 아프리카 그 시청자 하나가 이해했다 자기가. 그래서 학원 가서 이거 써먹었다는 거야. 그때 원장 선생님이 혼냈대요. 그것만 특수한 경우에만 되는 거야 하고 혼냈대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다른 문제에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생겼던 풀이가. 그걸 너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써도 된다 이거지 내 말은. 그게 아닐 거면은 이건 그냥 잊으시고 아까 풀이를 기억하세요 차라리. 뭔 말인지 알겠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1447번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2교시 놀지 뭐. 예. 애들도 없는데 뭐하고 놀아? 할리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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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1애가 또 안 오고 싶은가 봐 또. 이게 이제 일명 과부족 문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애들한테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갖은 노력을 다 해봤어. 와, 처음에는 정말 노답이더라고. 애들이 이해를 못해. 근데 몇 년? 아니지 몇 시간? 하다 보니까 요렇게 설명하니까 애들이 좀 알아듣는구나가 생겼거든. 그래서 내가 중학교 버전 2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중2 버전으로 내가 설명할 거예요. 이게 문제가 조금 시원찮으면 그 밑에 있는 유제도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알겠지? 이게 중2 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2 때 배웠던 문제인데 중2 애들이 이걸 못 풀어서 그렇게 쩔쩔맸습니다. 한 반이 30명이면은 풀 수 있는 애가 3명밖에 안 돼요. 이해 가죠? 나머지는 다 쩔쩔매고 모르고 설명을 여러 번 해도 못 풀고 하더라고 결국은. 근데 아마 여러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몸은 중3이지만 두뇌는 고1 아닌가요? 아닌가 봐요. 중2도 이해했다니까 결국은.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해한다니까 이거를. 어렵긴 해도 한번 잘 생각해봐 일단. 자, 야영 체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텐트를 배정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텐트를 배정할 건데요. 1인 1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1인 1텐트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해 가죠? 잠깐만. 이해 가죠? 자, 보세요. 텐트 한 개에 5명을 배정한다. 여기에 들어있는 속뜻은 텐트에 여유가 있습니까? 1인 1텐트 가능합니까? 아니죠. 한 텐트에 5명씩 들어가야 된대. 둘 중에 누가 더 많아요? 상황이. 학생이 훨씬 많은 상황인 거 현재. 그쵸? 이거 이해 갔죠? 자, 잘 생각해. 구하는 거는 학생 수도 구해야 되고 텐트의 개수도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가 X고 하나가 Y인가요? 이렇게 문자 2개 쓰지 않습니다. 문자 1개만 쓸 거예요. X 하나만 쓸 건데 누가 X냐? 둘 중에 작은 쪽. 텐트가 더 작죠? 이게 X입니다. 이해가? 둘 중에 작은 쪽을 X라 합니다. 일단 그냥 외우기. 이건 중학교 2학년 버전이라니까 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누는 수 쪽을 X라고 두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둘 중에 작은 쪽이 X라고 하는 거야.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약간 이해 갔어? 그러면 자, 텐트가 몇 개 있어 지금? X개 있죠? 중학교 2학년 버전이에요. 텐트, 이게 텐트잖아, 그치? 텐트 쳐봤어? 텐트 치고 잡았어? 그런 건 옛날에 한 번씩 해야 또 재밌잖아, 그치?
비 오는 날 텐트 안에 있어봤어? 아니요. 물 줄줄줄줄 새가지고 바닥 젖는 거 경험해 왔어? 그래야 이게 또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되는 거 하는 건데. 난 해봤어 옛날에. 많이 해봤어. 텐트 치고 사는 거. 텐트가 X개야. 1번 텐트, 2번 텐트, 3번 텐트, 4번 텐트. 맨 마지막은 몇 번 텐트야? 거기 없어 이 새끼야. 뭘 봐. 텐트가 총 X개가 있다면 텐트마다 자연수를 하나씩 번호를 매긴다면 맨 마지막 몇 번 텐트야? X번. 그 저는 몇 번이겠어? 이거서는 이런 식인 거야. 여기에 몇 명씩 들어간대 맨 처음에 5명씩이라고요. 그쵸? 이 안에 5명 이렇게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12명의 학생이 텐트를 배정받지 못해요. 즉 12명은 바깥에 서 있는 거죠. 야 우린 텐트 없냐? 이런 식으로.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런 식으로 현재 텐트가 어때요? 모자라요. 반대로 말하면 학생은 남아요. 이해 가죠? 이렇게 모자르고 남는 거에 관련된 문제라서 이름이 과부족입니다.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이해 가요? 딱 맞지 않고 이렇게 남고 모자라는 상황이 생겨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바로 학생 수를 구할 수 있죠. 학생 수 총 몇 명입니까? 여기 있는 숫자 다 나오면 돼요. 몇 명이거든? 5x 더하기 12명이죠. 그래서 텐트가 x, 학생이 y 이게 아니라 텐트가 x면 학생은 5x 더하기 12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요 다음이 이제 문제. 여기까지는 중2 애들도 쉽게 이해해. 요 다음이 어렵다고. 야, 그러면 안 되겠다. 니들 5명씩 갖고 안 되니까 야, 좀 비좁겠지만 이제 몇 명씩 들어간대? 7명씩 들어간대, 이제부터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대, 지금? 텐트가 9개가 남았어요. 자, 다 생각해. 텐트 9개. 9개의 텐트가 빈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할게. 9개의 텐트가 비어 있습니다. 이해 가죠?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왼쪽에다가 텐트 2개를 더 그리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2개를 그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한 3개, 4개, 100개쯤 그리시던가.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2개를 더 그렸습니다. 추가로.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여기 텐트에 내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면은 얘가 몇 번 텐트야? X번 텐트지. 얘는 몇 번 텐트야? X 빼기 9. 응, X 빼기 9지. 9개가 지금 빠졌으니까. 얘는 몇 번 텐트야? X 빼기 10. 응,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가지? 텐트 번호 이해가? 7명씩 채웠어. 1번부터 차례차례. 여기에 몇 명 들어가? 7명. 7명. 여기에 몇 명 들어가? 7명. 아니야. 아니요? X명. 아, 뭐 이 새끼야? 몇 명 들어가? 그걸 이해하면 이거 끝나. 내 빨간색 어디 갔어? 여기에 1명에서 7명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텐트가 9개가 남은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속뜻이 있어. 마지막 텐트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뿐이지 이게 7명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7명 꽉 채우면서 그 마지막 텐트에 1명만 있어도 텐트는 9개가 비는 거예요. 최대 맥시멈 7명까지밖에 못 채우니까 최대 7명까지 채울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9개는 땅명이야. 그치? 빈다고 했으니까 텐트가. 그치? 그 전 텐트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그게 7명일 필요는 없어. 말 뜻이. 1명만 있어도 되거든. 근데 그 앞 텐트는 7명이어야 돼. 이해가? 앞에서부터 7명 채워놓고 온 거니까 계속. 요거
두 개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이걸 얘는 이해를 못해. 왜요? 생각을 해봐. 앞에서 야 1번 7명 들어가, 2번 들어가. 중간에 6명이 나오면 안 되죠. 여기 5명이 나오는데 말이 됩니까? 야 땡겨가 되는 건데 계속 앞으로. 그러니까 꽉 7명 채우고 나서 마지막만 한 명 이상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텐트 사람 있네. 빈 건 9개네가 되는 거죠. 문제 잘 봐야 돼. 9개가 남았다고 했지 마지막 텐트도 꽉 찼다는 말은 없습니다. 문제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어큐파이라고 하나, 이거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 있어야 되는 거고, 맥시멈 7명이야 8명이 있을 수는 없어. 7명씩 들어가고 내 지금 좀 전에 8명 있으면 하나 다 넘어갈게 다시. 그치? 그러니까 맥시멈 7명, 최소 미니멈 1명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리고 앞까지는 다 7명이고. 이거 이해 갔어? 네. 그러면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내가 텐트의 번호를 매긴 이유가 개수를 세라고 내가 준 겁니다. 여기까지 몇 명 있는 겁니까? 여기까지 7 곱하기 7 곱하기 x 빼기 10이죠. 이거 이해 가요? 텐트 번호가 x 빼기 10이라며? 그럼 텐트의 개수가 이만큼이라는 뜻 아니야? 7명씩 7명씩?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학생만 이만큼. 그치? 플러스 몇 명? 1에서 7 사이지. 그치?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7 곱하기 x 빼기 10에 1을 더한 거 이상, 7 곱하기 x 빼기 10에 7을 더한 거 이하로 실제 학생 수인 5x 더하기 12가 있을 거야. 이거 이해 가요? 실제 학생 수는 아까 처음에 구했거든? 5x 더하기 10이라고. 그치? 그 실제 학생 수는 미니멈으로 본다면은 저기까지 7명 플러스 1명인 거. 맥시멈으로 본다면은 여기까지 다 7명인 겁니다. 실제 학생 수는 얘네들 사이라는 거죠. 최소와 최대 사이. 이거 이해 가요?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만들면 이 다음부터는 쉬워. 왜? 이거 배웠잖아. 이렇게 두 개씩 풀고 x번 찾는 거야 쉽지 뭐. 그치? 이게 어려워. 이 식이 나오기까지가. 이해 가요? 그래서 이걸 중 2애들한테 하면은 애들은 이제 눈물 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걔들한테 이 무덤을 내가 몇 개 그런지 알아 지금까지? 내가 이 무덤을 지금까지 수백 번 그렸을 거야. 나중에 의자 문제 있어. 의자 문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4명 이렇게 호치겠어. 4명 이런 거 엄청 많아요. 문제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응? 여기까지 나왔으면 푸는 건 쉽지 않겠어? 이거 7x 빼기 10 더하기니까 빼기 9, 5x 더하기 12, 이쪽은 7x 빼기 9, 7, 63. 아닌데? 70이잖아 이거. 69구나. 맞지? 맞니? 네. 맞아? 이렇게 풀면은 2x 넘어가서 이쪽이 얼마야? 81? x가 40.5니? 맞아? 아씨 짜증나. 맞아요. 네. 나머지 두 개 풀면은 이거 2x가 75 이상이니까 x가 얼마야? 이거 37.5인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쵸? 따라서 x의 범위는 37.5 이상 40.5 미만 이하인데요. x는 텐트의 개수, 즉 재현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만족하는 x 값은 38, 39, 40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3개가 다 가능해요. 텐트의 개수는. 여기에 맞춰서 각각 몇 명이 더 가능한 거죠. 이해가요? 사람 수는 여기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로 각각.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텐트는 몇 개고 학생은 몇 명인가를 찾는 거니까, 텐트가 38개면은 뭐야? 얼마야? 202예요. 202. 뭐라고? 202에 100 아닌데? 190 202명. 그래 202명이고요. 39면요? 짜증나. 하나 5 증가하는 거니까 207명이겠다. 그치? 40이면은 212명이고. 그치?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가요? 얘기했듯이 이거는 식을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식 세우는 거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분명히. 텐트 번호 매겼고요. 텐트마다 1번, 2번, 3번, 4번, X번 이렇게. 첫 번째 건 쉬울 겁니다. 텐트가 X면 사람은 몇 명. 이건 쉬운데 두 번째가 좀 어려울 겁니다.
텐트가 9개가 남았더의 속뜻. 9개는 빵명이고요. 10번째, 뒤에서 10번째 텐트는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소 1명 이상이죠. 최대 7명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무조건 7명이죠. 이걸 잘 이해했으면 전체가 몇 명인지 세는데 쉬울 거예요. 숫자 다 더하는 거. 여기까지 몇 명 플러스 몇 명 더 이런 식으로. 이해갔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